예, 이번 강좌는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우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요. 참고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미리 그 선수 과정으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강의가 있을 거예요.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강좌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강의를 요 선수 과정의 이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이제 이 기초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뭐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든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의 강좌 요 과정을 먼저 좀 들으시고 나서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강좌 이 강좌의 연속선상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다루게 될 텐데요. 대부분 파이썬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파이썬 언어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 과학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표준 언어로 자리 잡았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파이썬이. 그래서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 파이썬을 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신러닝을 다룰 때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scikit-learn은 일종의 그 머신러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석 프레임워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scikit-learn을 다루는 방법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scikit-learn을 배우기 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scikit-learn을 배우기 전에 그 전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라이브러리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고로 이 scikit-learn은 numpy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 파이썬의 과학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죠. numpy라고 하는 이 패키지와 그 다음에 scipy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파이썬에 요 두 개의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요 두 개의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바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numpy나 scipy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scikit-learn을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차근차근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 numpy와 scipy 외에도 앞에 그 선수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pandas,라고 하는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pandas,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이라고 하는 matplotlib이라고 하는 이거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요. 이것도 이 머신러닝을 학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상은 알고 계셔야 될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umpy, scipy 그리고 pandas, matplotlib이라고 하는 이러한 패키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요 패키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 두셔야 돼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해 두시면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이썬 패키지 중에서 꼭 필수적인 패키지, 뭐 이외에도 학습하실 뭐 라이브러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필수적인 것들만 추려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그 대화식 그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 강의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는요, 프로그램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대화식 환경의 그런 도구로 알려져 있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파이썬을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많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일반 그 머신러닝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서들도 많이 있고요. 공부하기에 그 좋은 여러 문서들도 많이 있고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도 아주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이썬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먼저 넘파이와 펜더스 그리고 사이파이 매플론립이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요 데이터 처리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파이썬 설치를 다 하셨을 거예요. 파이썬은 뭐 배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나콘다라고 하는 배포판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그냥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 선수 과정을 듣지 않고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파이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파이썬에 대한 기본 문법사항이 없이는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설치하는 과정도 다 아실 텐데 좀 추가적으로 높아지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배포판은 파이썬 배포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배포판 중에 아나콘다라고 하는 배포판이 있어요. 자, 아나콘다 배포판이 있는데 이 아나콘다 배포판을 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게 될 파이썬 버전은 3점대 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치한 버전은요,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3.6 버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나콘다에 들어가셔서 그 파이썬 3.6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아나콘다에는 뭐 이러한 그 넘파이라든지 또는 뭐 매플롯립이라든지 펜더스라든지 사이파이라든지 또 이 밖에도 아이파이썬 그리고 사이킨런과 같은 이러한 그 패키지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PIP 명령을 이용을 해서 PIP3죠. PIP3 명령을 이용을 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나콘다 버전 뭐 대부분 다른 배포판들도 이러한 그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뭐 여러 이런 패키지들 있죠. 이런 패키지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콘다 외에 뭐 어떤 다른 배포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포판들도
이러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배포판은 일단 아나콘다로 파이썬 3.6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넘파이와 팬더스에 대한 그리고 사이파이 그리고 맷플로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강좌를 그 라이브러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장에 정리를 하면서 일단 파이썬은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 개발에 들어갈 때 또는 예제를 보여드릴 때는 파이썬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파이썬 이렇게 실행하시면 바로 파이썬 프롬프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썬을 실행을 시켜주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넘파이와 팬더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파이와 그리고 팬더스 이제 두 개를 같이 함께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 팬더스와 넘파이를 이용해서 고급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수치 계산 등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듈이고요. 대표적으로 넘파이는 이제 그 다차원 배열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수학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학 수치 계산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모듈로 알려져 있고요. 팬더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그 엑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팬더스로 그 처리를 해봤는데 그때 아마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주 손쉽게 데이터 처리를 읽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쓰는 어떤 그러한 간단한 방법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팬더스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는요 C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보다 좀 더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넘파이와 그 팬더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파이썬의 표준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ip 명령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pip는 이제 아나콘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제가 설치하는 과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먼저 넘파이 사용 방법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파이는 과학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다차원 배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설치하는 방법은 pip 저희는 이제 3점대 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pip install nump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numpy 배열이 있는데요. numpy 배열이 있는데 numpy에서
자, 여기에서 동일한 타입을 갖습니다. 넘파이에서는요. 자, 넘파이 배열. 자, 넘파이 배열은 넘파이에서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값들을 갖는다. 여기서 이제 그 배열이 이제 1차원 배열이 있고 2차원 배열이 있고 그렇죠. 배열의 차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넘파이에선 배열의 차원을 랭크라고 합니다. 랭크라고 한다. 배열의 차원을 랭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차원의 크기를 투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쉐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넘파이 배열에 보면 요건 이제 즉 형상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쉐이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 차원의 크기를 투플은 이제 파이썬의 그 자료 구조 중에 하나죠. 투플로 표시한 것, 이것을 쉐이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쉐이프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이 2이고 2행 3열이다. 쉽게 얘기해서 2행 3열인 2차원 배열. 자, 2차원 배열은 이때 랭크 값은 몇이 돼요? 랭크 값은 쉽게 해서 랭크는 2가 되는 거죠. 2차원 배열이니까. 랭크는 2이고, 그쵸? 2이고, 그 다음에 쉐이프는 투플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행 3열이니까 앞쪽이 행이 되고요. 뒤쪽이 열이 됩니다. 그래서 쉐이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 부분이 행이 되고요. 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플로 표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MP 배열을 그러면 이 넘파이 배열을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넘파이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 파이썬에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넘파이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파이썬에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파이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어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이제 저희는 넘파이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치 과정이고요. 넘파이 설치 방법이고요. 넘파이를 사용하는 방법, 넘파이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 자, 먼저 임포트를 해줍니다. 임포트 해주시고 numpy as mp라고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지 않으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리스트 1 해서 예를 들면 1, 2, 3, 4로 해서 리스트 1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때 이제 만들 때 array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리스트 1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mp.array 해주시고, 자, 여기서 list 1을 넣어주시면 돼요. 파이썬 리스트를 가지고 배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자, 그 numpy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출력을 할 때 그냥 a만 출력을 하게 되면 뭐 1, 2, 3, 4라고 해서 이건 단순하게 출력이 되죠. 반면에 그러면 이번에는 a. shape로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4, 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쉐이프가 4란 얘기는 이건 지금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고 4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4행이 되나요? 이건 쉐이프 4, 이건 투플이죠. 투플에 하나의 요소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법상 콤마를 뒤에 붙여 줍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만약에 제가 여기다 2차원 배열을 넣었을 경우에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 equal mp array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2차원 배열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배열 안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두 개가 들어가는 상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b 해주시고 mp.array 해주고요.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1, 2, 3 자, 그리고 4, 5, 6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차원 배열이 되죠. 그쵸? B는 2차원 배열입니다. 자, 이 경우에 print B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2차원 형태로 1행, 2행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shape 값으로 출력을 해보면 print shape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2행 3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자, 이때 랭크 값은 어떻게 될까요? 랭크 값. 이때 랭크 값. 요 두 번째 랭크는 2차원 별이니까 랭크는 값이 2가 되겠죠? 랭크는 값이 2가 되고, 얘는 랭크 값이 1차원 배열인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 각각 그 배열의 요소를 출력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쉽게 프린트를 넣지 않더라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0을 하게 되면 자 0,0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B는 2차원 배열이니까 0,0은 뭐예요? 0행 0열이니까 즉 0,0은 1행 1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덱스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0 그쵸? 행은 0행 1행 이런 식으로 표기돼요. 그 다음에 칼럼도 0 1 2로 표기가 돼요. 실제로 원소의 인덱스를 표현할 때는 그러면 0 0 하게 되면 2차원 배열에서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이 방법은 파이썬의 그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해서 배열을 만들 때 이처럼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때 mp array라고 하는 이제 array 함수를 이용합니다. array 이 함수의 그렇죠? 함수의 인자로 리스트를 이용한다.
리스트를 넣어 생성한다. 따라서 보통 예를 들면 어레이에 여기다가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와 같이 1, 2 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넘파이에 있는 어레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건 이제 요 방법보다는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이제 사용되는 함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c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뭐 몇 개 함수가 있는데요. 제로스는 이제 해당 배열에 모두 0을 집어넣고요. 배열 안에다가 모두 0을 집어넣습니다. 얘는 요 함수는 배열에 모두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once라고 하는 함수, 요 함수는 모두 1을 집어넣습니다. 배열에 함수는 모두 1을 그 다음에 풀이라고 하는 함수, 요 함수는 배열에다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넣습니다. 요 함수는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넣는데 사용. 그럼 i라고 하는 함수는 뭘까요? 요거는 대각선으로는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2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대각선으로는 1이고 나머지는 0. 수학적으로 이런 배열 2차원 행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는 2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4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제로스, 그 다음에 once, 그리고 풀, i,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AA의 numpy에 제로스, 자, 제로스 넣어주고, 자, 제로스는 배열에 모두 0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투플로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2행 2열의 배열에다가 모두 0을 넣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AA를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자, 어떻게 돼요? 0, 0, 0, 0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배열을 생성하고 있죠. 이게 바로 numpy 배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numpy 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배열을 AND array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AND array 타입이 돼요. 자, 그러면 요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 타입 AA를 확인해 보면 자, 클래스가 뭐로 나오냐면 numpy AND array로 나오죠. 즉 이게 numpy 배열 객체를 의미합니다. numpy 배열 객체. 그래서 AND array 타입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np 이번에는
똑같이 그냥 AA 하고요. 덮어 써보도록 할게요. mp 풀 원스 해볼게요. 원스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모두 2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행 3열에 만들어서 AA를 확인해 보면 모두 이행 3열의 배열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AA에다가 mp 풀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모두 넣어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2,3에서 여기다가 컴마를 해주고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10을 한번 넣어볼게요. 10을 넣어주면 AA 출력을 해보면 어때요? 모두 이행 3열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AA mp i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3을 넣었어요. 이 3은요 3 곱하기 3행, 그러니까 3행 3열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게 4면 4 곱하기 4의 행렬이 나오게 돼요. 보시면 이런 함수, 요 행렬,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가운데 1이 들어가 있는 행렬 만들어내죠. 이때 이런 식으로 i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러한 배열의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다가 요거는 배열을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의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 숫자의 범위를 꽉 채우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AA에다가 mp array 해주시고 그 배열의 값을 넣을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range라고 하는, 자, 요거는 파이썬의 함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을 넣었어요. 그럼 숫자 20개, 그러니까 0에서부터 19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범위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배열을 생성하는데 여기다가 쉐이프를 다시 지정한다는 의미로 reshap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총 20개의 값을 일일이 다 넣겠다라고 하면 4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4가 돼야 되겠죠. 곱하기 4, 5행 4열의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5행 4열에 0부터 해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그쵸? 그 범위를 만약에 이제 15로 했어요. 15로 하게 되면 쉐이프가 3행 5열이라든지 3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행렬값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3 곱하기 5행열에서 0부터 14까지 15개의 숫자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다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 변형하는 함수가 reshap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reshape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reshape 함수 reshape 이 함수는 다차원으로 변형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nge 함수는 이제 그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0부터, 요 range는 0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0부터 만약에 range가 n이다. range가 만약에 n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0부터 n-1까지. 그쵸? n-1까지의 숫자를 생성하는 함수죠.
n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 범위의 숫자를 가지고 reshape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배열을 생성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